월 매출과 순수익이 좀 궁금해요. 통해서 8개월 차 때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가 되면서 지금 3천만 원 정도. 상품 업로드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상세 페이지에 서 첫 페이지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소싱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이게 비싸거든요. 맞아요. 근데 잘 팔려요. 야, 이거 네. 되게 좋은 방법이다. 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옹꿈사 카페에서 부쩍 실적이 엄청 높게 나오신 셀럽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콩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일본 구매 대행 셀러분이신데요. 사실 환율도 좀 오르고 나라 안팎으로 좀 시끄러운 요즘에 소소하게 본인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시면서 점점 키워나가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콩님과 비슷한 처지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 노하우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멀리서 정읍에서 올라오신 예콩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예콩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 예콩입니다. 아직 온라인 사업 경력이 1년도 안 된 되게 새내기인데요. 현재 온라인 사업이 전업은 아니고 기존 사업이랑 병행하면서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개월 차 때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 서두에 좀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언제 시작하였고 하신 지 얼마 된지도 좀 궁금하고 계기도 좀 네. 궁금해요. 시작한 지는 작년 5월에 옹꿈사 더 퍼스트 일본 구매대행 컨설팅 교육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일본 구매대행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력 플랫폼은 스마트 스토어.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쿠팡, 지옥션, 11번가 다양한 플랫폼 이용해서 스토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2개의 사업자를 더 내서 총 3개의 사업자로 일본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하시던 일이 네. 뭐였어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 와. 네, 그래서 센터 운영한 지는 지금 횟수로 9년째고 제가 청소년 심리 상담사 경력까지 합하면 한 25년 정도 네, 계속 이 교육적 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생 그게 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한테도 좀 위기가 오더라고요. 정말 아동 청소년 사업도 저출산의 진짜 이런 사회 현상으로 네, 정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어서 점점점 더 안 좋아지겠어요? 네, 계속 매년 줄고 사회복지 예산도 줄고 그냥 버티고 있는 느낌? 그게 작년부터 저한테 이게 확 피부로 와닿으면서 아,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뭘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창업 관련 여러 막 자료도 찾아보고 하다가 투트랙님 채널을 봤어요. 네. 길게 보진 않았어요. 네, 아주 잠깐 봤는데 일본 구매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때 이제 이런 사업을 소개해 주시면서 투트랙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이제 지금 제 상황 같더라고요.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제 상황이랑 딱 공감이 되면서 바로 그 다음날 사업자 내고 그 다음날 컨설팅 교육 신청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와, 보통 이렇게 영상을 보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없을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결국에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거 하던 일 해야지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단번에 딱 결정하셨네요. 네, 너무 제가 신기하다. 좀 실행력은 좀 빨라요. 오. 이거다 싶으면 일단 해봐요. 네. 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좀 궁금해요. 네. 지금 빅파워까지 달성을 하셨고 스마트 네. 스토어를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월 매출과 순수익이 좀 궁금해요. 네. 예. 물론 뭐 당연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도 기대치를 크게 높게 잡고 있진 않아요. 지금 제가 6개월 차 때 1,000만 원을 넘겼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파워가 되면서 2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빅파워가 되면서 지금 3천만 원 정도 돼서 월 3천? 네, 매출. 네. 순이익은?
한 350에서 400 사이? 오, 나쁘지 않다. 백마니까 포함하면 그래도 한 15에서 20% 사이 되겠는데요? 대단한데요? 매출액이 3천만 원 정도였으면은 초기 자본금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필요했어요? 컨설팅 비용하고 뭐 투플렉스 프로그램 사용비 뭐 그거 외에는 딱히 든 거 아, 없어서 진짜요? 네, 300만 원 정도? 300 내외? 네. 근데 3천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거네요? 저는 이미 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카드의 한도들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첫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컨설팅 받은 첫 달에 80만 원? 80만 원? 네. 아, 그러면 받고 있는 그 달에 80만 네, 원이 네.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 매출액은 언제 나오셨어요? 2주 안에 나왔어요. 2주 안에? 네. 그때가 몇 월이었어요? 5월 5월 18일 날 시작했어요. 5월 18일 네. 날? 네.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한창 이제 추웠다가 점점 이제 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는 이 시점에 또 공교롭게 시작하셔서 좋은 결과가 또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고민하다 8월에 네, 시작했어. 그러면 8월은 진짜 장사가 안 되는 맞아요, 때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총 몇 개의 상품을 업로드 해놓고 판매 중이신가요? 지금 3개 사업자 중에 한 개는 한 5천 개 정도 올렸고 다른 스토어는 1,000개, 이제 막 시작한 스토어는 500개 정도? 500개? 네. 와. 그 정도 올렸고 상품은 뭘로 올리셨어요? 스토어별로 좀 특성을 구분해서 스토어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좀 종합몰 형식의 지금 현재 빅파워몰은 이제 남성 취미용품 카테고리 그리고 다른 스토어는 이제 피규어 그리고 또 다른 스토어는 이건 제가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뷰티용품 오. 네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좀 전용몰 식으로 가고 싶어서 3개로 구분을 했어요. 지금 직원이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총 6,500개의 상품 올렸는데 네. 수동으로 올린 건 아니시죠? 수동은 안 투플렉스로 했어요. 올리셨어요? 네, 이 투플렉스. 투플렉스가 좋아요? 프로그램이? 어때요? 네. 장점이 뭔 것 같아요? 네. 되게 간편하고 간단해서 직관적인가요? 네. 그리고 모르면 거기 상담 CS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저는 계속 물어봐요. 아, 네. 헷갈리는 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 주고 해서 지금 너무 익숙해가지고 편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투플렉스, 네. 제가 네. 투플렉스의 아버지인 거 다들 알고 있죠? 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프로그램. 네. 그리고 또 저희 CS 하시는 분이 또 너무 잘 하시고, 네. 자, 어쨌든 첫 번째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두 번째는 뭐 종합모션, 세 번째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뭐 뷰티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셨는데, 지금 초보자들이 처음에 만약 일본 구매 대행을 할 때 초보자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카테고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 저는 스포츠 용품이 접근하기가 좀 제일 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용품 관련된 것도 카테고리가 좀 생각보다 찾으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쉬운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처음에 그냥 브랜드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다 올렸거든요. 카테고리 그냥 안 따지고 다 올려보고 브랜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 진짜 브랜드 공부도 많이 됐고 인기가 있는 카테고리가 어떤 건지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그 일본 구매 대행으로 팔기 좋은 브랜드는 무엇이며 어디서 그런 상품들을 찾으면 좋을까요? 일본 브랜드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일본 브랜드 뭐 미즈노, 뭐 미즈노, 야마하, 야마하. 네 그런 브랜드를 일단 수요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 팔리고 초반에는 이제 브랜드를 잘 몰랐으니까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이 있다 그 브랜드와 같은 카테고리의 브랜드를 다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만 수요가 있는 브랜드인지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지 그런 거는 네, 많이 찾아보고 아마존 재팬이나 뭐 라쿠텐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브랜드를 찾아보면서 정리하면서 좀 리스트업하면서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아마존하고 라쿠텐에서의 네. 판매량이 제일 높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오, 그럼 아마존 몇 프로, 라쿠텐 몇 프로, 그 외 몇 프로라고 하면은 반반인 것 같은데 초반에는 라쿠텐이 좀 편해가지고 좀 편한 거를 더 보게 되고 더 소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아라. 좀 양쪽을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다. 이런 거를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강사님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 라쿠텐만 하면 안 되고 아마존까지 보라고 했지 그럼 또 두 가지를 같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소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두 외에 몰 외에는 많이 팔리는 곳이 없나 봐요, 거의. 뭐 야오제펜 뭐 이런 데 가서 찾아봤는데 전 너무 이게 어려워요? 또 어려운 거예요. 아, 그냥 일단은 그냥 처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마존 재팬과 네. 라쿠텐 정도만 해도 네. 뭐 한 달에 3,000원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다. 네. 아. 저는 진짜 시키는 것만 했어요. 네. 와, 진짜 저희 뭐 짜고 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준 상품 소싱 방법도 있었겠지만 본인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기는 본인만의 소싱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소싱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음. 챗 GPT로도 그 리스트 도출해보고 또 그리고 이제 타 스토어들이 어떤 게 잘 팔고 있는지 판매 수요도 이렇게 좀 파악해보고 네이버 그 데이터 랩을 활용해서 카테고리별 소싱 그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소싱도 다 도출해서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또 팔린 상품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이제 턴테이블이 팔렸다. 그러면 턴테이블에 들어가는 게 뭐지? 해서 턴테이블에 그 오디오 교환 침, 뭐 헤드셋, 뭐 무게축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소싱해서 다 올려봤었고 또 뭐 라이카 고가의 카메라에 들어가는 뭐 세로 그립, 엄지 그립 이게 비싸거든요. 맞아요. 근데 잘 팔려요. 야, 이거 네. 되게 좋은 방법이다. 네. 그러면서 그런 소모품 소싱을 제가 이렇게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괜찮은데 해서 많이 소싱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스마트 스토어가 대부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뭐 쿠팡을 안 하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안 하는 건 아니고 똑같이 올렸는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잘 팔려서 거기에 더 이제 집중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매출이 낮고 그리고 이제 빅파워가 되고 싶다는 생각 하나에 일단 그것 먼저 해보자 해가지고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 쪽에서 빅파워를 하려면 스마트 스토어에 맞춤으로 이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상품 업로드 시 노출을 올리기 위해서 예콩님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일단은 그냥 제 스토어가 깔끔하게 딱 직관적이게 보이고 싶어서 미리 캠퍼스로 전부 다 썸네일은 그냥 깨끗하게 로고 박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매출이 이제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좀 주력으로 내세우는 상품의 이 상세 페이지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상세 페이지에 그 첫 페이지에 시선을 끌게 하는 그런 후킹 문구 너 이거 지금 꼭 필요하지? 이거야 바로 그런 식의 좀 자극적인 멘트를 질문을 하는 그런 문제 제기의 후킹 문구를 쓰고 상품의 사진을 딱 깔끔하게 붙여주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지금 구매를 해야만 이게 해결될 수 있어 이런 문제 해결의 문구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 한 페이지에 그걸 다 담을 수 있게 첫 페이지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딱 저만의 상세 페이지 툴을 계속 만들어 갔어요. 그걸로 계속 상품에 맞는 구매자들의 욕구를 자극시켜주는 그런 초점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 툴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매출이 막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올려놓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광고 뭐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광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고 더 좀 폭발적인 매출을 내고 싶어서 광고를 이제 막 해봤는데 너무 아직까지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네. 그러면 이제 비용을 집행해서 하는 마케팅은 일절 없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3천만 원이 넘었다 뭐 이렇게 말씀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더 그쪽은 제가 좀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초보분들은 이제 고가의 상품이 팔리면은 팔려서 기쁜 것보다도 이거 반품하면 어떻게 하지? 혹은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고민 진짜 많이 해서 무서워 많이 하시는데 예콩님 같은 경우도 처음엔 그랬나요? 처음에 이제 소싱을 잘 못해가지고 제 실수로 뭐 테니스백을 9P짜리인데 막 제가 12P짜리를 보내고 그런 실수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랬고 이제 지금은 파손이나 불량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반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진 않거든요. 저한테는 어찌 보면 이 CS가 가장 쉬운 업무예요. CS가요? 네, 제가 20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청소년 상담이나 학부모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캐치를 잘 할 수 있거든요. 느낌상. 네, 느낌상. 이제 또 저만의 이런 템플릿 같은 거를 다 만들어놔서 상황 이렇게 그걸로 소통을 하니까 특별히 CS로 막 스트레스 받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CS를 통해서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품절이다 그러면 품절입니다 이렇게 보내지 않고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추천해야 되겠다 하는 좀 상품들을 미리 챙겨가지고 디자인이 달라도 그 상품의 새로운 상품의 장점을 살짝 이렇게 좀 부각시켜가지고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오케이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오히려 저한테 좀 추천해달라고 하는 오히려?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해서 판매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진짜 정말 뿌듯하거든요. 저의 좀 상담 마인드는 최대한 친절하게, 거절은 좀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 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늦게 보내주는 게 저는 미안하지도 않고 이거 일본 구매대행이 당연한 거잖아요. 구매대행은 당연한 네, 거죠.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설명하고 또 친절하게 제가 안내할 수 있는 거는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친절한 난 AI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웃으면서 저는 CS를 다 하기 때문에 CS로는 저는 스트레스는 사실 없어요. 아, 그거 되게 이전 직업이 되게 극한 직업이셨나봐요. 네, 맞아요. 정말 와. 많은 경우에 그런 게 네, 있었구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정도는 진짜 웃으면서 다 해줄 수 있는 CS? 사실 구매대행 원래 늦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주문했고 뭐 반품하면 반품하면 되는 거고 네. 겁낼 거 없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쵸? 네, 맞아요. 어찌됐건 간에 뭐 이제 1년이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전에 하셨던 직업을 계속 네.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조금 새롭게 파이프라인을 늘리신 건데 네. 저는 성공적으로 좀 온 것 같거든요. 본인도 그런 생각 조금 들죠? 네. 사실 매뉴얼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네. 근데 사실 해보니까 마인드나 멘탈이 진짜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해랑이님이 정말 그런 건 잘 잡아주지 않나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좀 하나 일화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6개월 전까지 정말 많이 올렸는데 음. 매출이 안 나니까 이제 막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딱 1,000만 원 매출 달성했을 때 개인적으로 해랑우님이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스토어를 한번 이제 점검해 주신다고 쫙 점검을 해 주시더니 이제 뭐 지적할 거 다 지적해 주시더니 마지막에는 자신감을 가져라. 정말 이 스토어에서 장점이나 이런 걸 보고 되게 많이 놀랬다 하면서 그때 자신감을 확 불어넣어 주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러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네, 그러면서 바로 다음 달에 파워가 됐고 빅파워가 되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헤매고 있을 때 멘탈을 잡아주셔가지고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단계 한 걸음만 더 가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성공을 갈 수 있는데 요거를 못 잡아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안 가본 영역이니까 몇 걸음을 더 가야지 성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 전문가가 봤을 때 네. 한마디만 해주면 맞아요, 이 희망이라는 게 또 생겨서 맞아요. 갈 수 있잖아요. 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게 되는데 예랑우님이 또 그런 또 하나도 안 다정하게 생겼는데 그런 면이 있으시군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잡이에요. 네. 투잡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9 to 6 하시고 또 일을 하실 텐데 어때요? 투잡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이렇게 9 to 6 일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간 관리랑 이런 거를 잘 관리한다라고 하면 뭐 투잡도 가능하고 일단은 근데 이제 초기에는 개인 생활까지 누리면서 투잡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뭐 개인 생활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약속 뭐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아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일단 이거 시작하면서 저녁 약속 자체를 안 잡고 업무상 누군가를 만나야 되면 점심때 활용해서 만나고 그러면은 그런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요즘은 그래도 친구들 보잖아요. 지금도 사실 저는 더 바빠져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거의 퇴근하면 온라인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저녁에 한 8시부터 3, 4시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3, 4시요? 네. 그러면 또 아침에 또 네, 정리하고 또 10시에 출근하고요? 네,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한약 지어가지고 이번 한약이요? 달부터는 한약 먹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7시, 8시에 퇴근하시나요? 네, 7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몇 시에요? 이제 집에 오면 이제 가까워서 그냥 한 10분이면 오니까 7시부터 그래서- 보통 8시까지는 예, 이제 개인 예, 정리하다가 예. 식사도 하시다가 네. 8시부터 4시까지면은 또 8시간을 또 고스란히 또 때려 박네요. 그리고 이제 잘 때도 그 컨설팅 강의를 틀어놓고 잤어요. 그런 거를 아, 녹화본을 또 아까 본인이 들었던 강의에 녹화본을 네. 드리는 거예요? 네, 어. 그거를 계속 그냥 자장가처럼 듣고 잤어요. 꿈에서 어느 순- 나오겠다. 꿈에서 나오겠다. 꿈에서 나와요, 진짜. 네. 그러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서 지나쳤던 조언들이 저한테 이제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해가지고 그냥 거의 뭐 삶이었군요. 네, 그냥 이렇게 탭 들고 다니면서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쉽지 않거든. 네. 하지만 전업을 포기를 해도 괜찮을 정도까지 확신을 가졌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마인드라고 보면 될까요? 네, 꾸준히 소싱하고 음, 상품 가공하고 마인드 세팅하고 저는 정말 다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서서히 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런 노력들이 점점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는 게 꼭 결과로서도 좋게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도 따라야 되고 때로는 만나는 사람도 중요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찌 보면은 해랑님은 예콩님에게 은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 교육을 제가 신청해서 받은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 사업 시작하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네. 저도 사실 일본 구매에 대한 컨설팅을 한참 하다가 이제 해랑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한테 물려준 거잖아요. 저도 물려주고 나서 걱정 좀 했어요. 잘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또 자기만의 세계관을 또 만들어서 퍼스트 하우스도 있고 뭐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네. 거기서도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네. 내가 볼 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 그 친구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걸 네, 좋아해. 네, 네. 예,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는 두 분이 만나서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독학을 한번 해보라고 할 건지 아니면은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컨설팅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할 건지 네. 선배로서 전 당연히 컨설팅. 네.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교육 통해서 저는 배운 대로 정말 실행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강사님들께서 독학으로 했을 때는 지름길을 좀 삥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같이 이 컨설팅 교육을 받았던 커뮤니티가 생기잖아요. 동기들도 있고 서로 자극을 또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너무 힘든 상황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언제든지 좀 강사님들은 열려 있으니까 저희 이거 어떻게 끝나고 해야 나서 되나요? 뭐 안녕히 계세요 뭐 이렇게 하지 네.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강사님들은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요? 저번 주에도 회랑님한테 뭐 물어봤다고. 아 진짜요? 네. 해랑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막 이래요? 아니에요. 아, 물어보는 거를 오히려 진짜래요?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네. 사실 네. 저희 온꿈사에서 네. 진행하는 컨설팅들은 다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네.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자칫 기만할 수도 있고 네. 자칫 또 상대방의 사정을 너무 모른 척하고 대충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절대 네,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배우시는 분들 또 반드시 그런 거 좀 새겨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일본 구매 대행 앞으로 어디까지가 목표고 네.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걸 하고 싶고 지금 청소년 지도는 또 언제까지만 하실 거며
네. 네, 제가 이번 달에 옹금사의 그 더 뉴 그로스 컨설팅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 더뉴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도둑으로 또 만났겠네?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교육이. 네, 이번 주까지. 네. 그로스를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 브랜드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거는 아직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만들어가는 중이구나. 네, 지금 어떤 영역을 넓혀볼까라는 생각 중에 이게 딱 눈에 띄어서 이거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걸 선택한 거고 또 이거를 잘 성공시키고 싶고 거기까지 지금 온라인 사업은 생각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좀 유튜브 채널도 해보고 싶고 또 내가 강사가 돼서 강사를 또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만큼 사업을 성공하고 싶고 컨설팅 교육을 기획하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대단하시네요. 저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촬영을 또 시간 내주셔서 멀리 오셔서 네. 해주셨는데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막 불편하고 그러지 않죠? 재밌었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제 버킷리스트가 2년 안에 투트랙 유튜브 채널 출연하기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빨리 1년도 안 돼서 이룰 수 있는 날이 오늘이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잘 돼서 두 번째 출연을 또 해서 그럼요. 근데 네. 채널 갖고 오세요. 그 해랑은님이 적극 추천해 주셨어요. 예콩님이 감사합니다. 되게 열심히 하신다. 또 적지 않은 나이신데도 또 처음 하시는 건데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과로서 이야기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해서 적극 추천해 드렸고 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45세에서 55세가 네.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아마 그분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네. 들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예콩님을 모시고 일본 구매 대행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인터뷰는 예콩님의 성공 스토리의 그냥 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온라인 쪽 시장과는 연관이 없었던 분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타개하고 싶어서 바로 시작한 게 이렇게 또 잘 되셨고 또 뚝심을 가지고 또 밀어붙인 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러워하는 매출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예콩님의 성공을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촬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예콩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